안녕하세요. XRP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코인베이스 관련돼서 이게 9월 26일인가요? 네, 9월 26일. 일단은 이제 코인베이스 블로그 시간 기준상으로는 9월 26일이네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더 됐나요? 네, 아무튼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진 않지만, 최근이죠.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그 디지털 에셋에 대해 새로 추가하는 리스팅 프로세스를 변경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간단히 오늘 상황 좀 볼게요. 지금 보면은 볼륨이 많이 내려갔어요. 다시 이제 연휴 마지막 날 아마 1.8 빌리온까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1까지 내려갔습니다. 볼륨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1빌리언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볼륨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켜보세요. 얘는 볼륨이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한 300만대, 400만대 이랬었거든요. 그죠? 400만대인데 어제부터 갑자기 상승했죠. 볼륨도 올라가면서 가격도 올라갔죠. 볼륨이 얘도 XRP 마냥 고냥고냥 했었는데 어제부터 볼륨 오르더니 지금은 XRP를 추월했어요. 볼륨에서 1.3 빌리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볼륨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이제 프라이스가 업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거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긴 합니다. 볼륨이 늘어나는 것. 이제 문자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그 목적이 뭐죠? 대부분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구매를 해놓은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면은 반대 상황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가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약간 마이너스인 상태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적어도 똑같은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이제 마이너스를 덜 받으려는 그런 이유로 이제 거래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거래 트레이드 볼륨 자체에 관해서는 최소한 이제 자기가 이득을 보게 또는 손해를 덜 보기 위한 행위들, 그런 목적을 위해 거래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양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오스도 그래요. 지금 이제 트레이드 볼륨이 마찬가지로 좀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이게 체인지에서 프라이스 업으로 반영이 됐죠.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 볼륨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빌리언 밑까지 내려가면서 더 죽지만 않으면은 좀 더 지켜봐도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코인베이스, 우리 애정의 코인베이스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항상 말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XRP와 관련해서 정말 여러 논란이 있었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XRP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같은 의견일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대부분들이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코인베이스에 XRP가 상장되기 바라는 이런 애증의 관계, 그게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제 설명드린 거를 떠올리시면서 생각하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차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차피 그 익스체인지 입장에서는 트레이드 볼륨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그 트레이드가 발생할 때마다 생겨날 바로 수수료를 이제 영업이익으로 챙기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약간 인기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죠. 코인마켓 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면은 스텔라 지금 이제 전체 규모에서는 6인데 이 트레이드 볼륨 보이시죠? 8천만 달러예요. 8천만 달러 트레이드 볼륨이. 근데 지금 이오스랑 거의 10배 차이 나죠? 그리고 SIP랑은 더 차이 나요. 10배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익스체인지에
사냥이라고 하면은 어느 걸 더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트레이드 볼륨 높은 거죠.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태생이 어쩔 수 없어요. 뭐 거래소를 그냥 자선사업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어떠한 이득을 보기에 이것도 기업 활동을 하는 건데 그 본질에 맞춰서 트레이드 볼륨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혼동이 생긴 건 바로 XRP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최근에는 볼륨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전에는 지금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최대치 갔을 땐 40빌리언까지 갔는데 이거 보세요. 이날 전으로 봐야겠죠? 200만 평균 한 번 200만 정도밖에 못 찍어요. 200만이 아니죠. 100만, 1000만, 2억 달러밖에 못 찍어요, 하루에. 하지만 이 XRP 자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거랑 비교하면 어떨지 볼까요? 2억 달러? 2억 달러 되는 애 지금 스텔라 2억 달러 안 되죠. 2억 달러의 한 반도 안 되는 수치죠. 8천만이니까. 이 에이다도 마찬가지죠. 모네로도 마찬가지죠. 대시도 마찬가지죠. 아이오타도 마찬가지죠. 트론도 마찬가지죠. 이클, 최근에 상장시킨 이클도 마찬가지죠. 코인베이스에. 네오도 마찬가지죠. BNB라고 부르는 바이낸스 코인도 마찬가지죠. 따라올 수가 없어요. 200만 주차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최근에 이렇게 빌리언 단위로 트레이드 볼륨이 치고 올라오기 전에도 그 전조차도 이미 여타 디지털 에셋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돼요. 상당히 높습니다. 트레이드 볼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영업이익을 실현하려면 XRP를 상장할 만도 한데 상장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서도 여전히 상장 소식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잠깐 그거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좀 약간 풀기 힘든데 좀 한번 이제 팩트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코인베이스는 자체 리스트업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죠. 잠시 볼게요. 바로 요건데요. 코인베이스 공식 블로그에 있는 리스팅 디지털 에셋 프레임워크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1번 항목부터 6번 항목까지 여러 가지 있죠. 테크놀로지도 있고 미션 밸류, 가치, 목표가 맞느냐, 그리고 레갈, 법적인 거 관련된 거, 컴플라이언스, 법적인 준수사항,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마켓 서플라이, 뭐 시장 공급, 마켓 디맨드 수요, 시장 수요, 그리고 크립토 이코노미 해갖고 6개 항목으로 해서 이제 3항목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데를 프레임워크로 이제 표준화시켜서 짜놔갖고 이걸 통해서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하고 있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상장 프로세스를 공지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본인들의 목표는 그렇대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으면서 가죠. 코인베이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세계에 있는 다양한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모든인데 아무튼 거의 엇비슷하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양한 디지털 에셋을 피아트 페어로 제공합니다. 이거라고 합니다. 법정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 목표. 근데 이제 본인들의 상장 기존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도 목록이 굉장히 적어요.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뭐 이클 하긴 했는데 그 뒤로 소식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빠르게 최대한 all asset이라고 써있죠. rapidly 빠르게 list all assets 모든 이제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자산이요? meet our stand 그리고 compliant with local law
그러니까 지역법, 관할법 뭐 이런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로컬로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상장 프로세스를 게시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썼죠. 오늘날 이제 우리 공지한다 새 프로세스 빠르게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새 상장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적으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예를 상황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시입니다. 예시라고 적을게요.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은 주마다 법이 있죠. 다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상황 설명을 위해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XRP를 합법이에요. 거래가 합법.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는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불법입니다. 그러면 기존 프레임워크에서는 상장 불가해요. 그 체크리스트 통과를 못해요. 근데 이게 전이겠죠. 후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다 하냐면 상장해 뉴욕에서만 거래되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이 접속하면 거래 불가. 그걸 필터링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여기 써있죠. in practice하고 예시를 들죠. this mean 이게 어떤 의미냐면 some US에 어떤 US에 리스트 온된 우리 플랫폼에 리스트 그러니까 상장된 어떤 새 자산은 may 이럴지도 모르는데 only be available 어떤 고객한테는 되는 select jurisdiction 그러니까 선택된 관할법 그러니까 법으로 관할 지역의 법이 허용하면은 얘네한테는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상황 예시에 설명드린 것처럼 되게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선된 프로세스 이후에 개발자가 직접 내 거 상장해줘 하고 명세서 제출해서 서밋해서 아니 그냥 제출이라고 쓸게요. 제출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개선 이제 리스트 프로세스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XRP가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는데 비트렉스 예를 들어보죠. 비트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XRP를 USD 달러 페어로 한 게 모든 주에서 하진 않아요. 대략 7개 주던가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안 나있어요. 왜 모든 주에서 안 하는지 이유는 안 나있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모든 주로 확장을 시키고 싶었을 테고 비트렉스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 특정 주에서만 이제 US 달러 페어가 허용이 됐다라는 유추는 가능하죠. 그렇다고 보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이제 코인베이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특정 자산들을 상장하고 싶었지만 상장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자산 중에 XRP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도 가능은 합니다. 가정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면은 지금 전제로 세운 이 비트렉스 관련 내용을 보면은 US 달러에 대해서만 그래요, 지금. 페어가.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할 게, 제가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 찾아봤어요. 지금 보면 이제, 서포트 국가, 그러니까 지원 국가에 대한 명시가 있는데, 이거 보면 깨알같이 한국은 안 되죠. 사거나 파는 거 둘 다 안 됩니다. 보면은 사는 거, 파는 거 구분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지 국가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사고 팔고 다 지원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불수단은 이제
그러니까 입금 수단이죠. 은행 계좌. 그리고 크레딧, 신용카드, 데빗, 직불카드 같은 거 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보면은 안 나와 있어요. 주마다.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주에서 어떤 게 되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모든 주에서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까지.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오면. 영국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하나 더 오죠? 오스트리아? 마찬가지네요. 왜 이클은 안 적혀있지? 얘네가 업데이트를 안 한 건가? 이클은 안 적혀있네. 와우, 이클은 적혀있지가 않네요. 이클은 도대체 어디에서 지원되는 거야, 너희? 상장은 했는데 대체 어디서? 왜? 되게 신기하네. 저 되게 궁금해지네, 갑자기. 몰타? 몰타도 아닌데? 이클릭이 없지? 뭐, 그거 프로인지 뭔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확인을 따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마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따로 별도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모든 주에서 얘네는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이거 있잖아요. US 달러 뭐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전제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아리달송한 수수께끼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볼륨이 높은 암호화폐, 그러니까 사기가 아닌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러니까 실사용되는, 막 사기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다가 실용성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 막 사기치려고 만든 게 아닌 이상은 트레이드 볼륨 높은 거를 올려놓으면 안정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XRP를 상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 이유인가 하면서 확인하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간의 얘기로는 이제 뭐 증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클이 리스트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클도 사실 최근에 SEC에서 말한 거를 들으신 적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텐데 SEC 한 사람이 임원급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무튼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시큐리티가 아니다.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또 최근에 기사가 떴죠. 내용은 그겁니다. 개인의 의견. 이거는 SEC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얘기를 했죠. 이거 개인에 한정되어서 생각해야 될 문제지 그게 뭐 어떤 책임성이나 의무나 당부 막 이런 것들이 없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SEC가 아직 분명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피셜을 낸 게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다시 기사를 통해 확인을 시켰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얘네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참 재밌죠. 이걸 보면 또 이제 증권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진 또 않아요. 왜냐면 XRP 자체가 시큐리티냐 이 논란이 있을 때 이후에 이클을 상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클은 이더리움 계열의 ERC 토큰이기 때문에 증권 이슈가 문제라면 그 이유라면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사실 불가능해야 됩니다. 네, 상장이 됐어요. 그런 거를 볼 때 증권 이슈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 하나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사실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으면서 비교해봐도 명확하게 단서로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다만 근데 가능성은 높아졌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증권 이슈라던가 어떤 해당 국가의 로컬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법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때문에 문제가 돼서 XRP를 상장 못 시킨 거라면 지금 이 제약상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해당 주리스딕션, 관할법이 허용하면은 그냥 거기에 허용되는, 거기 있는 고객들한테 허용하는 형태로,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고객한테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상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만약에 증권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XRP는 상장할 그 통로, 여지를 열어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은 무엇 때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오피셜로 밝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팩트들을 짚으면서 좀 비교를 해봐도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팩트를 대봐도.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 좀 가능성 높게라도 추론할 수 있는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빵형이 얘기했던 걸 한번 짚어볼게요. 빵형이 이에 대해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관련돼서 오피셜하게 이제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잠깐 짚으면서 얘기를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디있더라? 소식이 있나? 이거 10인사이드인데? 10인사이드. 잠깐만요. 이 인터뷰 내용은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6월 말쯤이네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잠깐 그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 진행자가 제프라는 진행자였는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함스한테 CEO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유가증권 문제 잘 해결되면 코인베이스 같은 메인스트림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메인 거래소에 상장할 것을 기대해도 되겠냐, 당신 생각 어떠냐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결정할지 대 말할 수 없다. 이틀 전에 바로 이때네요. 이틀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상장하겠다고 알렸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걸로 계속 해나가고 있다. 모든 거래소가 그렇듯이 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회피했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본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상장했을 거라 믿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XRP에 대해 본인 의견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나 분명하게 obviously 분명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플사가 풀고자 하는 이 현실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주 타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피했죠. 그지? 뭐 그냥 코인베이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난 모른다. 모른다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답변 자체도 안 했어요. 모른다라고도 하지 않아.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 그러니까 모른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해요. 모른다는 얘기조차도 안 해요. 그냥 회피해요. 네. 뭔가 얘기하기 껄끄러운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 얘기를 통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그 리스트 프로세스 개선된 걸로 약간 관할법 관련해서 여지를 줬기 때문에 XRP가 상장될 가능성이, 만약 증권 이슈 같은 게 문제라고 하면, 원인이라고 하면 상장될 가능성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상장이 안 되고 있는지, 코인베이스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본인들의 영업이익을 실현하려면 XRP 상장시키면 상당히 도움되는 것, 다른 것보다도 더 상장되는 건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안 하는 것에 대해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대로 코인베이스가 상장하고 싶은데 리프사가 허용을 안 하는 거는 아닐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난 상장하려면 장부 거래는 할 수 없잖아요. XRP를 어디선가 끌어와야 돼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1억 개든 10억 개든. 그래야 장부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약간 그 방식의 이름이 뭐더라? 그 명칭이 지금은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리프사가 대여하는 형태로 거래소에 빌려주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갚는 형태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물량을 이제 확보할 수도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코인베이스가
부인들 XRP 상장하고 싶었고, 그리고 리프사 입장에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엑스라피드 때문에 그런 각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해당 국가의 법정 앞에 페어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그러니까 트레이드 볼륨이 높을수록 좋아요. 그걸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인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베이스가 좋아,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너희한테도 좋은 거잖아. 너희한테도 필요한 거니까 이거 상장하면서 이러이러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라 하고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뭐 그게 돈이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 그러니까 엑스라피드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더 받겠다라던가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리프사가 그거는 싫은데? 너무 무리한 요구다 해서 그 협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파트너 관계가 어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안 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국에 비트렉스가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잖아요. 미국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분명히 여러 군데 상장되면은 나쁠 건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코인베이스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더욱 높여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XRP가 필요하지만 이제 리플은 코인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 비트렉스가 있어요, 미국에. 엑스라피 대줄. 물론 지금 트레이드 볼륨이 좀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미 그걸 해줄 거래소가 있고 그 거래소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번 수요일 때 그 800파운드 고릴라 세션에 나오죠. 비트렉스, 비즈니스 디벨로먼트가. 박건인가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수요일 때 세션에 참가합니다. 스피커로. 그만큼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되면 유동성 증가 측면도 있고 최근에 상장된 이클에서 봤듯이 상장 그 효과가 있긴 해요. 코인베이스 상장하겠다라는 공지만으로도 펌핑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투기적인 펌핑은 결국에 원위치 돌아가긴 합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시적인 효과예요. 그 효과가 지속되긴 힘들죠. 거래소 하나로. 볼륨이 더 줄어들고 있네요. 1빌리언, 아까 1.1빌리언이었는데 1.1에서 더 내려왔어요. 상황이 좋진 않네요. 당연히 프라이스도 다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좋진 않네요. 이걸 보려고 했던 거 아니고 이클을 잠깐 보려고 했어요. 보면 이클이 요게 불과 한 6달 전만 해도 아마 퀀텀하고 비등비등하고 막 그랬는데 프라이스가 지금은 다르죠. 얘가 11달러고 퀀텀 어딨나요? 우리 퀀텀이 3달러. 거의 한 3, 4배 차이에요. 4배까지는 아닌데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효과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클은 그 코인베이스 상장되고 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죠. 그 퀀텀은 계속 하락했는데 이오스보다도 더 내려갔죠 결국에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코인베이스 새 상장 프로세스 개선된 거 관련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네, 뭐 요약하자면 그래요. 이제 마지막에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세스는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와 다르게 그 특정 디지털 에셋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내 거를 상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서밋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 추가됐고, 또 하나는 그거죠. 관할법.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관할 지역에서 허용이 되지 않으면 그냥 상장 조치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벗어나서 특정 주리스딕션 관할법에서 허용이 되면은 그쪽 고객한테는 허용되는 식으로 상장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걸 미뤄볼 때 만약에 증권 이슈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코인베이스의 XRP가 상장이 안 됐던 거라면 이제는 이렇게 개선됐기 때문에 상장될 가능성이 여지가 생겼다는 것.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XRP는 XRP를 쓰기에 코인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코인베이스는 XRP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업이익을 더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팩트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항상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XRP와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디지털 에셋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떼놓을 수 없는 입장이면 그 XRP한테는 엑스라피들은 솔루션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행보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최근에 들렸던 소식들 하나하나 계속 설명하면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연휴가 있었어서 그런지 내일 또 바로 주말이네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요즘에 지금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